하늘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풍경에 반해 용이 지켜줬다는 하롱베이. 천혜의 자연과 멸종위기 동물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새들에게도 천국이 마련된 곳 닝빙.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5억 년 원시의 색을 간직한 지상낙원 폭략해방까지 짜릿하고 놀라운 체험들이 이어집니다. 비밀을 간직한 어둠의 동굴 함도이. 어른도 천진난만한 아이로 만들어주는데요. 북부오지 묵강짜이. 무려 3,000여 개 이상의 논들이 겹겹이 쌓여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절경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풍경 속에서 산등서기를 개간해 별을 심고 거두는 몽족 사람들. 그들의 삶과 사랑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서울에서 5시간을 날아 도착한 곳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근한 나라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짐도 풀지 않고 자동차로 갈아타고 다시 6시간을 달려갔는데요.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데오 카오파. 이곳에서 베트남 첫 여정이 시작됩니다. 해발 1500m에 위치한 이곳은 베트남 북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온통 구름으로 뒤덮인 풍경이 마치 신선히 살 것만 같은데요. 산 아래로 도로 위로도 구름이 가득합니다. 구름이 먼저 저희를 반겨줍니다. 예, 여기는 데오 카오파입니다. 데오 카오파란 이곳에 살고 있는 타이족 말로서 하늘뿌리란 뜻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운해처럼 안개가 가득한 날 봉우리가 뾰족뾰족 하늘을 향해서 나왔다고 해서 하늘뿌리라고 말한 거죠. 데오 카오파의 평균 기온은 15에서 18도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고온지대라 사계절 내내 구름이 많아 실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외국의 침략과 지배를 자주 받아왔는데요. 18세기 중엽 지나친 통상력으로 프랑스와 갈등을 빚게 되고 결국 전쟁에서 패해 프랑스 식민지가 됩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소수 종족들이 유역대를 조직했는데요. 이들이 신출규모하게 나타나자 프랑스 군인들이 이들 향해서 안개부대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에서 갑자기 적의 총성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안개부대는 두꺼운 구름 아래 데오 카오파가 가려지는 이점을 활용해 프랑스 군대를 신들린 듯이 가로막았습니다. 구름마저도 원래 땅 주인인 베트남인 편이었나 봅니다. 60년간의 프랑스 식민지 시절이 끝나고 1945년 베트남은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끝없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 땅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치렀을 수고와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시간을 더 달려가다 보니 모래기를 끝낸 논들과 집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어디선가 발길을 붙잡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안에 유일하게 있다는 유치원입니다. 여기 되게 시끌벅적하고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무슨 일 하는 거예요? 마침 경기가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아이들이 가랑이 사이에 공을 놓고 폴짝폴짝 뛰기 시작합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가 떠오릅니다. 공채 한 권 받기 위해 저도 열심히 달렸었는데요. 단지 체력 향상뿐 아니라 친구들과 협동심을 발휘하기도 하고 응원도 하면서 혼자가 아니고 함께 어울려 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도 동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응원했는데요. 근데 가만히 둘러보니 저처럼 안경 쓴 친구가 하나도 없는데요. 아이들은 그저 신나게 놀아야 하나 봅니다. 좀 못남 어쩌고 멀려나 못 놀아요. Như vậy thì hôm nay là ngày đo đúng không? À, ở đây có cháu Chi có hai đứa. 이제는 그 날씨가 오늘이 어린이 체육대회인 날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딸하고 아들 2명이 있습니다. 아들하고 딸하고 둘이 함께 참여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보여요. 이 유치원에는 몽족과 타이족 아이들이 함께 다닌다고 하는데요. 생김새도 비슷할 뿐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들도 서로 어울려 살다 보니 이제는 종족 간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몽족과 타이족 여성들이 입은 전통 의상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두 종족의 여성들 모두 나선형과 기악적 문양이 들어간 무릎까지 내려오는 주름 치마를 입는데 주로 남색 치마를 입는 몽족과 달리 타이족은 긴 검은 치마를 입습니다. Sao chị mặc áo vải như thế này? Thì người Mông là như thế. Người Mông là như thế. Nhưng từ bên ngoài bên trong này thì vải dân tộc Mông, bên ngoài là vải dân tộc Thái mà. Không, bởi vì người Mông không mang như thế. À, người Mông thoải mái như thế à? Vâng. À, chị tự nhiên, thoải mái. Vâng. 이분은 전통 몽족인데 이 얼굴 치마를 보니까 이거는 전통 타이 치마예요. 그러니까 타이 종족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타이 종족 사람이 아니라 몽족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은 몽족이든 타이족이든 우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여정에 올랐는데요. 저희가 찾아가는 곳은 묵강짜이입니다. 묵강짜이는 전 세계 많은 사진가들이 그림 같은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멀고 험한 길을 마다치 않고 찾아가는 곳이라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3시간을 달려 드디어 묵강짜이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믿기지 않습니다. 아, 여기 몽족 아줌마가 있어요. 자, 어찌 잘 못 알아주시는 것 같은데 어찌 너희 땡베 너콩 여기 몽족 분들은 베트남어를 몰라요. 여기 집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묵강짜이 풍경을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실내를 무릅썼는데요. 병아리들도 있네요. 여기가 드디어 여기 묵강짜이의 가장 대표적인 다랭이 논들이 여기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계곡들도 있고요. 우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3,000여 개 이상의 논들이 산둥성에 겹겹이 쌓여 묵강짜이만의 풍광을 만들어냈는데요. 산 맨 아래부터 꼭대기까지 빈틈없이 완성된 다랑이들이 시야를 꽉 채웁니다. 산을 깎아서 몽족들이 층층이 논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에서도 이런 비슷한 논들이 있었는데요. 산에서 계곡을 따라서 내려올 때 논들이 층층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과 비교하면 이건 산이 온통 다랭이 논이에요. 하지만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이 아름다운 풍경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평평한 땅 한 평 없는 험악한 고산지대에서 식량을 얻기 위한 몽족의 정성이 놀라울 뿐입니다.
강수량이 많은 묵강자의 지역은 비가 내리면 층층이 고인 물이 아래로 떨어지고 또 그 아래로 떨어지면서 논에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논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모내기가 시작되는데요. 지금은 한창 바쁜 봄 농번기. 모내기가 끝나면 또 다른 땅을 개간합니다. 산의 나무를 뽑고 돌을 고르고 기울어진 상등성이를 깎아냅니다. 어떤 현대화된 기계도 없이 오로지 인간의 손과 곡괭이 하나로 벼를 심어 식량을 얻을 땅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까요? 저기에 몽족에 할머니하고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남자들이 없는데 제가 한번 도와줘야겠어요. 오랜만에 힘 좀 써보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아이들까지 나와 일을 돕고 있었는데요. 여자뿐입니다. 잠시 쉬시던 시어머니가 다시 일을 시작하셨네요. 이렇게 산에 나무를 베고 땅을 골라 다랑이를 만드는데요. 한 가족이 며칠을 일해야 작은 땅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요? 고사리 손도 한 몫을 하네요. 네, 여기 보니까 이 주변에 계단원이 많은데 아마 여기서 밭을 익으거나 논을 익으려고 하시는 분들 같아요. 도와준다고 해야 될까?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오랜만이라 잘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사실 강원도 촌 사람이거든요. 근데 강원도에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저희 아버님이 우리 자녀들 데리고 일 시키는 거였어요. 사실 우리가 옛날 가난할 때는 자식이 노동력이었잖아요. 오늘 보니까 여기도 우리 아이들이 와서 밭일을 하는데 그때 생각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해서 일을 잘못하면 또 이분들이 다시 고치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셨는데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실수하는가 봅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쪼안. 아, 이게 소가 먹는 거라는 거예요. 야, 예, 이거를 이것이 중요한 거군요.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잘라내란 말이에요. 실로이 미안합니다. 하마터면 제가 소 굶길 뻔했습니다. 다랑이를 개간한 일이 쉽지 않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쌀 한 털 아까워하시던 부모님 말씀이 떠올랐는데 여기서는 쌀 반털도 소중히 생각해야겠네요. 아, 예, 저렇게 뾰족하게 잘라달라고 하네요. 아줌마가 하기는 참 힘들고 어려운 작업 같아요. 뾰족하게 깎은 나무를 땅에 박아 울타리를 친다고 하는데요. 꽃갱이질은 어떻게든 넘어갔는데 칼질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라 그러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제가 헤매고 있는 사이 시어머니는 칼로 나무를 뚝딱 잘라내십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저보다 프로네요. 엄마 젖으로 배부른 아이가 꽃갱이질 소리 자장가 삼아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슬슬 허기진 아이들은 먹을 것을 찾아 땅을 파는데요.
소먹이부터 아이들 간식까지 땅에 다 있네요. 논도 갈고 동생 간식도 챙겨주고 정말 든든한 판입니다.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네요. 아이들은 이 땅에서 놀고 먹고 어머니를 도와 일을 배우면서 6강자의 몽족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 험악한 땅은 행복한 몽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들만의 터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해그름이 다 되어서야 슬슬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데요. 언니는 동생을 업고 엄마는 저녁할 때 쓸 나무를 메고 일어섭니다. 하루하루 가족이 서로 도와 땅을 개간하면서 다랑이가 조금씩 커지듯이 그들의 꿈과 행복도 조금씩 커지기를 바랍니다.